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한 기업 및 주가 분석을 해주는 생생주식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한국 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의 특징주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의 특징주죠. 요즘 13일부터였나? 지금 연속 5일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한국 파마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서 13일, 12일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이때가 11%인가 그랬고요. 그리고 13일부터는 이제 계속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4,000원 뭐 이 정도 했던 주가가 지금은 91,000원이고 코로나 치료제가 뭐 종근당, 셀트리온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는 왜 핫하며 그리고 여기에 다른 좋은 이슈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기업이나 주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재무제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신풍제약이 미친 듯이 핫했잖아요. 예전에 뭐 2만 얼마 하던 게 20만 원 가면서 와 이거 미쳤다 이랬는데 요즘 한국 파마를 보면서 제2의 신풍제약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 파마 기업 소개인데요.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국 파마는 제약 회사로서 한 5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잘 몰랐던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학 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방전 없이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주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이쪽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튼 회장님은 뭐 박재돈 회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박재돈 회장님이고 뭐 옛날에 1974년에 뭐 제약업체 영업사원으로 있으시다가 뭐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은희 사장님, 박은희 대표님, 대표이사님, 2020년에 이제 대표이사님으로 됐고 둘째 따님이라고 해요. 네, 그렇고요. 이건 별로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고 여기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만들고 있다. 뭐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뭐 기타 의약품에서 뭐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의약품 판매 제조업, 정신신경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항생양균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호흡기, 내분비, 소염제, 당뇨병 등 다양한 것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O 위스탁 사업 얘네가 그 EU GMP라고 해서 유럽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EU GMP의 인증을 받은 생산 시설이 있다. 여기서 위수탁 사업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 양도 기술 이전 수출 및 국내외 라이센싱 아웃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약회사답게 R&D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제네릭, 뭐 신약, 분석 연구, 기반 기술 연구 등 다양하게 이제 신약 개발 R&D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세히 이제 저희는 재무제표랑 그리고 이슈되는 요소들 그리고 호재, 악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미친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때 2만 원이었잖아요. 2만 원에 그 코로나 치료제 소식도 듣고 처음에 깊게는 아니지만 이번처럼 깊게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보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단타라도 들어갈까 해서 그때 2만 얼마 3만 원쯤에 이제 빨리 타라고 하셔가지고 탔죠. 풀대출까지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만 탔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4, 5만 원 선이었는데 이걸 넘어가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서 그냥 저는 무서워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그때 4, 5만에 내려왔으니까 지금 2배였을 텐데 개미들 낚시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에 상장을 했어요. 얘네 그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1974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20년에 한 거면 좀 꽤 늦게 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장을 한 건데, 얘네가 상장을 할 때가 IPO가 미친 듯이 광풍이 불 때였는데 얘는 한국 파마도 그 광풍에 이어서 같이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거고요. 이 옆에는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매출액은 쭉 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보다 2020년이 매출액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왜 이랬냐, 얘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고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여기서 이제 판관비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작년에 동기 대비 이제 작년에 68억 정도를 이제 판관비를 썼다면 지금은 3분기에 74억, 75억 정도를 쓴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는 게 다른 것도 뭐 많지만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경상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경상개발비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약회사 특성상 경상개발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신약을 R&D를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지표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신약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쁘다 좋다를 볼 수는 없고, 그냥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경상개발비, 연구를 많이 한다, 연구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위스탁 이제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TC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파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방전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회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들어봤던 뭐 셀트리온, 대웅, 뭐 종근당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문 의약품의 매출이 크다, 그래서 잘 몰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한번 그냥 더 볼 텐데요. 자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부채도 늘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은 건전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도 잠시 떨어졌지만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아지고 있고, 순이익률도 괜찮아지고 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일인가 14일날 봤을 때가 퍼가 23배였거든요. 동일업종이 99배인데 반해서 한국 파마가 23배면 제약회사 특성 치고도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44배. 그럼 내일 또 상치면 더 오르겠죠. 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호재를 볼 텐데, 호재 일단은 2020년 8월에 그 한국 파마가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 치료제 개발 원료는 경희대에 있는 김세진 교수가 개발한 걸로 C형 간염 치료제로 연구하고 있던 중에 코로나19가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뭐 렘데시비르와 비교해 50배 이상 나타난다. 이제 복제할게, 이 기사가 한국 파마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8월 달에 가져온 거거든요. 얘네가 그 경희대 교수님이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알렸고 같이 이제 협력을 맺었다라는 게 8월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2021년 1월 12일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했던 게 이제 경희대와 벤처제약사 제넨셀이 인도에서 했던 게
투약 6일 만에 95% 회복될 정도로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인도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가 투약 6일째에 68% 정도 효과를 보인 것보다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팔수인가? 단팔수라고, 이게 제주도에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 제주도에 있는 나무 단팔수 추출 기본으로 한 천연의약품이라서 이제 승인 신청을 했고 글로벌 임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희대 교수님과 해서 후유증에 대한 검사까지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확인하는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임상이 꽤 괜찮게 효과가 나오고 있다. 진짜 괜찮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는 건데,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과 발표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꽤 회복 시간 단축하는 건 있다. 근데 중증 환자에선 뚜렷한 치료 효과가 없다.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셀트리온이 이런데 반해서 이제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파마는 이제 2020년 8월에 코스닥 상장하면서 확보한 154억 중에 78억을 생산시설을 늘리는 데 확보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파마 관계자는 제넨셀이 인도에서 조건부 판매 허가를 신청한 것을 알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치료제가 판매 허가를 받아 출시된다면 제넨셀과 한국파마의 계약을 통해서 한국파마가 이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2020년에 코스닥 상장하면서 생산시설을 늘리는 데에 집중을 했는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얘네가 코로나 치료제 허가가 난다면 이 생산시설 늘렸던 거에서 잘 생산이 될 수 있다. 한국파마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거를, 이 홈페이지 기사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한국파마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거다 이런 건데, 처음에는 이제 제네릭 연구를 해서 제네릭에 대해서 잘하고 개발 신약 연구 잘하고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어요 라는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해놨는데, 제네릭 같은 경우, 제네릭 이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제네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후 동일한 제조 방식으로 만든 의약품, 카피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몇 가지 스펙으로 구조적 동일성은 쉽게 확인되므로 효능평가 생략, 그리고 생성성 실험을 통해서 유의적 차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제품 출시 가능. 그러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제 제네릭으로 카피약을 만들어서 얘네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게 엄청 많잖아요.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이러한, 이게 다 제네릭이에요. 얘네가 3년 동안 만든 제네릭 판매하는 것들도 거의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 호재가 많다. 그리고 또한 제네릭뿐만 아니라 얘네가 개발 중인 신약도 많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우울증, 파킨슨 우울증, 지역 획득성 폐렴 3상이고요. 위궤양 1상, 이제 전임상, 아직 탐색 중인 것도 많고 전임상 중인 것도 많은데 1상, 2상, 3상까지 간 것도 있고 1상인 것도 있고, 신약에 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얘네가 지금 제네릭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개발한 거에서 한두 개가 성공이 된다면 더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아까 나왔던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코스닥 상장하면서 확보한 154억 중에서 78억을 생산시설 늘리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이 말인즉슨 얘네가 그 제네릭이나 아니면 연구 개발해서 만든 의약품 말고 그냥
받아서 찍어내는 역할, 그냥 생산성만 하는 역할, 그 반도체로 생각하면 그냥 파운드리만 하는 역할을 하려고 생산 시설을 아주 늘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생산 시설 신축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뒀다.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2017년도가 8%, 매출 대비 9%, 11%, 20년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위탁 생산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약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처럼 찍어내주는 그런 위탁 산업까지 한다. 사업이 되게 다각화된다. 이러한 것도 이제 한국파마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호재만 있냐? 하지만 호재만 있는 건 아니고 악재도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제네릭으로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2010년에 이제 2010년 이후에 특허 만료된 그러한 의약품이 상당히 많아졌다고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카피해서 만드는 게 제네릭인데 의약품 특허 만료가 많아져서 이제 2004년에는 뭐 화이자의 고혈압, 뭐 사노피의 뭐 항혈전제, 뭐 화이자 고지혈증 치료제, 여튼 시장 규모가 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2010년대에 얘네가 제네릭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제네릭을 이제 난립을 막는다, 복제약 난립을 막는다, 약값을 차등화한다. 이런 거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얘네가 그 생동성 공동 위탁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네릭 생산 단가를 낮췄다는 게, 이게 뭐 하나 만드는데 세네 군데의 위탁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야 어차피 이거 효능도 알고 있고 다 잘 되는 거 알지 않냐, 그럼 우리 3명 묶어서 같이 이거 검사 맡을게 했을 때 검사가 효과가 나면 3명에서 다 팔 수 있는 그러한 게 이 공동 위탁 생동성 실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혼자 1대1로 들어가면 이제 시험 평가 받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3명이서 들어가면 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3개, 4개, 5개 이래서 제네릭 같은 약인데 카피약만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 복제약이 너무 많아진다. 제네릭 카피약이 너무 많아지니까 시장이 너무 경쟁이 심해진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이거 막겠다라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2022년부터 이제 전면 폐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약각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제네릭 난립을 막고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했지만, 이런 취지에 따라서 제네릭보다는 이제 R&D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파마가 제네릭으로 떴는데 제네릭이 2020년에는 이제 제네릭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이제 제네릭으로 재미를 잘 못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한국 파마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제품 경쟁력 강화를 했고, 그리고 다품목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전문 의약품 비중 확대와 제품 판매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양한 제품, 제네릭 의약품이 있다는 건 있긴 하지만 이게 악재로서 무조건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쟁력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하고 수익성 높은 걸로 하고 판매량도 증가되니까 우리한테 악재가 100%가 아니라 그래도 한 50% 줄일 수 있겠다라고 얘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릭이 안 되면서 그러면 신약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R&D도 해야 되는데 R&D를 해서 신약으로 하나가 되는데 뭐 14년, 그리고 뭐 돈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진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까지 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14년이 걸리지만 지금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가 R&D에 그 19년의 매출보다 20년의 매출액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그 아까 봤던 판관비 중에 경상개발비 즉 R&D의 투자를 2020년에 늘렸다. 그 19년에 그 발표 2020년에 제네릭 막을 거다 이거 발표 이후에 2020년부터 다시 더 본격적으로 R&D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악재이지만 호재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파마 결론을 짓자면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제네릭에서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제네릭이 닥칠 수 있는 악재가 있다. 하지만 이거를 R&D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 봤을 때 한국파마는 지금보다 더 괜찮아질 회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단계가 아직 얘네가 한국파마가 봤던 1, 2, 3단계의 자기의 사업 로드맵 중에 뭐 1.5단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더 나아갈 방향은 많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의 소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높아질 것도 맞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이 오르는 거에 타느냐 아니면 조정됐을 때 이제 타느냐 근데 이게 조정되는지를 모두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뉴턴도 아이작 뉴턴도 그 유명한 그 대단한 아이작 뉴턴도 그때 사우씨가 이제 버블 났을 때 뉴턴도 이제 손해를 봤다고 해요. 뉴턴이 나는 전체 운동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대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지금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광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신풍제약이 광기를 일으키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듯이 지금 한국 파마가 광기를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광기인지 올라갈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갈 건 맞다. 올라갈 것 같긴 하다. 호재가 많긴 하다. 악재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호재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기니 조금 더 공부를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4만 원에 내려간 게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9만 원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언제 들어갈 게 맞을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